예제 82번 봅시다. 다음 2차식을 순서에 따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는 0을 볼 건데 얘를 이렇게 풀지 말고 x제곱 플러스 2에 빼기 1x 더하기 4는 0 이렇게 해볼게요. 왜? 짝수공식 쓰려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 집중을 해서 짝수공식으로 얘의 근을 구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최고점 어차피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이라는 거는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근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x 빼기 1 빼기 루트 3i 요렇게 하나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i 요렇게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같이 보니 얘도 3x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1x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는 0 해서 근 구해 볼게요. 1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자 그럼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 분모는 3이 될 것이고 마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i로 꽂혀서 근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인 거 3분의 루트 5i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i 요렇게 근 두 개가 나올 거고 다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한 걸 찾아보면 x는 플러스 3분의 1 빼기 3분의 루트 5i 요 1차식이랑 x 더하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루트 5i 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82번이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그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 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학습하지 않았다. 그러면 1번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인데 얘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일단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이 2차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두고요. 얘가 근이라 그랬으니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을 하십시오. 1 더하기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a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b는 0 계산하셔서 뭐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그 근도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a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는 0 해서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a와 b라는 문자가 필요한데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연립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늘은 이 방법이 아니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할 텐데 두 근의 합을 먼저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이 해결 방법이죠. 합은 1 더하기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두 수의 합은 2고 곱은요. 두 수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곱 1 빼기 루트 2의 제곱 너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빨리 계산하시는 게 빠르겠죠. 2번도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얘는 더하기 빼기 없어지니까 4가 될 거고, 곱을 한번 해보면 2 더하기 3i, 2 마이너스 3i. 자, 합차 공식 4 빼기 3i 너의 제곱, 4, 9i 제곱 더하기 9해서 13이 되죠. 합이 4, 곱이 13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3은 0. 요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83번입니다. 2차 방정식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창의 개수 6 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상수항의 개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두 수를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수를 먼저 쓸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우린 얘가 2분의 1이죠. 그럼 너와 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네 두 수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곱은요?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요렇게 되겠죠. 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요. x제곱의 개수가 2다.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식에서 뭘 해야 돼요? 양변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x제곱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해볼게요. 이 두 수의 합을 먼저 해보면 이게 각각을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와 너의 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마이너스 1. 곱은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너가 얼마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얘 값이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요. 우리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찾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합과 곱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합을 보시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얘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 그 다음 곱을 볼 때도 너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알파 베타분의 1 되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0. 요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 3번 문제에서 한정된 문제기는 한데 얘가 풀이 1번이라고 한다면 풀이 2번을 봤을 때 지금 3번 문제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위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분의 1은 얼마가 돼요? 분의 1? 2베타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럼 베타분의 1은 너 분모하면 2알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1이 2베타, 베타분의 1이 2알파예요. 너의 둘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돼서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곱도 사실은 똑같죠. 2알파 곱하기 2베타, 4알파 베타. 그죠? 4에다가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제 84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요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정의대로 한다면 근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9는 0이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더하기 9도 0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식이 문제죠.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9인데 예식가 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해줘도 좌변 우변 더해줘도 요 값이 나오죠. 즉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9는 뭐랑 같습니까? 너와 같다. 즉 알파랑 같다. 그래서 얘는 알파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그럼 똑같이 좌변 우변식에 플러스 베타를 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그럼 베타분의 1이다. 왜? 베타 제곱 너가 좌변이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9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렇게 되고요. 근과 괴수의 관계에 의해서 9 마이너스 4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83번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는 근의 정의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쓴 건데 자, 요거를 구할 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먼저 도입을 한다면 두근 알파 베타는 9가 되니까 알파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9분의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베타분의 1은요? 9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베타, 9분의 알파, 알파분의 1 대신에 9분의 베타, 그 다음 9분의 알파 통분했더니 9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괴수의 관계에서 9분의 마이너스 4 요렇게 풀으셔도 될 겁니다.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형태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더하기 7 분의 1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작하기 힘들다. 문제의 물음이 위에 게 아니고 알파의 제곱 3알파 더하기 7 분의 1 그리고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7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 또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얘는 항상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9니까 요 알파 제곱에다가 뭘 대입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9. 그럼 여기 베타 제곱에도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9. 너를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알파 빼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빼기 2분의 1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결과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주고요. A 학생이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말은 b를 잘못 봤지만 a와 c 문자는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근과 A와 C 문자에 대한 관계를 봤을 때 A와 C로 만들 수 있는 건 두 근의 곱이죠. 그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뭐랑 같다? A분의 C니까 얘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래서 4 플러스 1, 너는 5가 두 근의 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B학생은 C의 값을 잘못 봤대요. 그럼 C는 틀렸지만 A와 B는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럼 A, B 문자와 이 두 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합입니다. 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근데 A랑 B는 맞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의 합이니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가 합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과 근 두 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A분의 C가 5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2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죠. 근데 관계를 찾아보시면 너니까 자 C는 5A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B는 마이너스 2A라는 거 찾을 수 있어서 위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에 B와 C에다가 얘들 집어넣어요.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가 0이 되죠. 근데 얘에서 양변에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이 A니까 우린 자동으로 A가 0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된다. 2차 방정식 찾았고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을 구해야 되죠. 그럼 이게 근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의 공식 전 선생님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짝수 공식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5 돼서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예제 86번이요. 2차 방정식을 주고 나서 너의 한 근이 복소수 형태로 나왔죠. 그럼 이거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했었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복소수 형태면 나머지 한 근은 뭐다? 너의 편례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5i가 나머지 한 근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 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그럼 2 플러스 루트 5i 너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i 얘는 4죠. 이게 뭐랑 같죠? 그쵸. 너 4m이 돼서 m은 답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 곱은요. 얘네 2 플러스 루트 5i와 2 마이너스 루트 5i의 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i 합차 공식 넣어가지고 4 더하기 5는 해서 9가 되겠죠? 그게 뭐다? 곱이니까 n이 돼서 9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7번이요. 2차 방정식에서 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마이너스 A라는 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9라는 거,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너의 두 군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너와 너의 합 뭐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너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B고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 27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9죠. 그럼 여기 찾을 수 있는 거 A가 3이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럼 A가 3? 그럼 너는 마이너스 3이구나. 됐네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B니까 B는 12 찾아내서 너희 둘이 더한 거 답 15다. 요렇게 답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8번이요. 지금 계속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렵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문제들 나오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시간 내에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두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의 차가 3이다. 자, 두 근의 차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근을 선생님은 알파랑 그 다음에 나머지를 베타가 아니라 알파 더하기 3 요렇게 두 근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요런 거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겠죠. 문제 푸는 거. 그러고 나서 자, 이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3 요렇게 되죠. 그럼 2알파 더하기 3이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K 요렇게 된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을 곱한 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고요. 이게 2K 더하기 6이 되고 우리가 K라는 값은 여기 식이 찾아냈죠. 요거를 딱 적용을 해서 2에다가 K 대신에 2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하고 플러스 6을 딱 하면 4알파 더하기 12 될 겁니다. 그럼 너와 너가 지금 같다는 상황인 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 얘는 인수분해 알파 더하기 3 알파 빼기 4는 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알파는 4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K 값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되고요. 이때의 K 값은 11이 될 겁니다. 여기 식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요. 그럼 마이너스 3과 11을 더하면 답은 뭐가 돼요? 합이니까 8 요렇게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주고요.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일 때 K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얘랑 같죠? 너가 0이다. 그럼 얘는요. 합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너가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2에다가 2K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XK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2는 0이 되고요. 얘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짝수 공식 적용하시면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1 마이너스 2 요렇게 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 K값 두 개 다 나오겠네요.